연속해서 사업 시행자에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비가 오랜만에 오죠. 예, 가뭄이 들어서 지금 뭐 산불 조심 계속 나오더니만 반갑습니다. 비가 이제 봄입니다. 그죠? 3월이고 오늘이 3월 2일이잖아요. 그죠? 이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3월 2일 날 수업하는 걸 5월 2일 날 들을 수도 있고 4월 달에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은 3월입니다. 봄이죠. 이제 겨울 끝났습니다. 뭐 한번 춥겠죠. 꽃샘추위가 한번 있긴 있을 건데 뭐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뭐 10도 떨어지겠습니까? 많이 떨어져봐야 영하 1, 2도 하고 이제 꽃 필 겁니다. 그죠? 옷 바꿔 입고 옷 바꿔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팔 입고 다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으면 시험 치러 갑니다. 이제 자, 시간은 착착착 지나가는데 이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조금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도 됩니다.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모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몇 개를 맞췄느냐 한 개도 안 중요하죠. 그죠? 한 개는 중요하다. 한 개는 중요한데 9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모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요, 문제를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자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보름 넘게 지났습니다. 설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죠? 근데 설날에 그거는 기억날 수 있어요. 조카한테 한마디 했더니만 조카가 눈을 딱 꼴쳐보면서 아래로 훅 떠본다든지 그런 거 기억나죠? 그죠? 야, 결혼 안 하나? 이랬더만 뭐 갑자기 아가 돌변해가지고 그죠? 문을 쾅 닫고 나간다든지 그죠? 니는 대학 안 가나? 뭐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더니만 쳐다본다든지 왜 기억나냐면 자극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옆으로 아래로 뭐 쫙 봤는데 그 본 것들은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냐면요. 자극입니다. 제가 아무리 과함 지르고 막 하고 해봐야 기억 안 납니다. 알죠? 그게 안 나고 그걸 이제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 자극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자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자극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근데 자극을 받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그래서 단모를 보면서 꼭 문제를 틀리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리는 연습을. 20개, 40개에서 39개 틀리고, 그 다음 38개 틀리고, 그 다음 37개 틀리고, 36개 틀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제로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절반 정도가 틀리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합격입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문제를 끊임없이 보면서 하셔야 되고, 단모는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면 오늘 진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때 단모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계획, 오늘 기출 특강 수업이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한번 읽어보라고. 문제를 풀지 말고 읽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계획 단모를 봤거든요. 근데 기본계획 오늘 수업이 기본계획 광역관리계획이라. 그러면 그 단모에서 지문이 몇 개나 될까요? 몇 문제 될까요? 한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럼 10문제면 곱하기 5라면 지문 몇 개입니까? 50개죠? 그걸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럼 예습이 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2배는, 3배는 더 잘 들려요. 자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항상 활용하는 방식.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저하고 기본 강의 수업을 한번 했고 지금 수업을 지금 벌써 이제 몇 번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처음 할 때는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 문제를 갖다가 병행을 한 다음에 뭘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험 칠 때까지 항상 문제를 옆에서 병행하면서 수업을 한다,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꼭 병행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게 여러분들 득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까? 다 몰라도 됩니까? 다 몰라도 돼요. 하다 안 되면 버리세요 그냥. 확 종이를 오려버립시오. 책을. 호치게스로 콱 찍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호치게스로 콱콱 찍어준 적도 있습니다. 보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 책 들고 와가지고 호주께서 하고 책 들고 와가지고 찍어도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지 마. 하지 마. 자, 봅시다. 도시개발사업 뭡니까? 전부죠.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환지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환지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요. 환지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원칙입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그렇습니까? 환지죠.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지문으로 2번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 똑같이 나왔는데, 자, 아주 옛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OX.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잘 들어야 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OX. X죠.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나 조합 아닙니다. 뭐에서만? 환지에서만 그래요. 환지에서만. 환지에서만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요.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등에 들어오는 게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나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답니다. 지자체 등. 옛날에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지자체 등에 속하지 않아요.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번 지자체, 2번 국가, 3번 지방공사, 4번 신탁업자, 그 다음에 5번 주택공사. 답은 국가죠, 국가. 그죠? 국가. 국가가 있었으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신탁업자가 있었으면, 그죠? 명칭을 지자체 등으로 했겠습니까? 국가 등으로 했겠습니까? 국가 등으로 했겠죠, 그죠? 여기 지자체 등에는 국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자체 등이 될 수 있답니다. 사유가 3개입니다, 3개. 자,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는 빼고,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에 되는 소유자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면적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씩이, 야, 우리 하지 말고, 환지 방식으로 지자체가 하게끔 놔두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이 없어요. 의지가 없죠. 그러면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하고, 그죠? 지자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하고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3가지 사유입니다. 3가지.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 쉬워요. 면적도 얼마? 2분의 1. 소유자도 얼마? 2분의 1. 2분의 1의 2배는 얼마입니까? 1이죠. 1의 2배는요? 2죠. 병행. 2배로 기억하면 됩니다. 2배. 지하체 등이 되는 거는 2배. 저거나 그냥 간단해. 그냥 단순 암기야, 이거는. 2배. 2배. 2분의 1, 1 병행.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2분의 1, 1 병행.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변경이 있네요.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어요. 이번에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는데 몇 년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 인가가 뭐 돼버리네? 취소가 돼버리네요. 취소. 그 다음에 시행자가 뭐 났다? 부도 파산. 부도 파산 났으니까 시행자를 바꿔줘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거든요. 근데 변경 사유는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자,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로 시행하는데, 그죠?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도록 1년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도록 그죠?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뭐 된다? 취소가 되죠. 공통적으로 들어올 말이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요? 실시계획 인가죠. 그래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이에요. 끝. 이게 답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끝. 센터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는 어디에 중심을 잡아라? 실시행. 암기입니다, 암기.
안기 잡아놓고 시행자 변경은 센터가 어디라고요? 실시계획인가? 1번, 2번, 3번, 4번 파산. 그 다음에 지하철 등이 되는 경우는 2배. 2배? 다 했는데요. 아니, 적어볼까요, 한번?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뭐로 한다? 환지로 한대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토지 소유자나 민간,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니까, 1, 2, 3의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죠? 누가 될 수 있다? 지자체 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뭐로 하면, 환지로 하면, 민간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일정 사유가 있으니까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뭔데, 그러니까 면적도 얼마?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의 2배는 1년의 2배는 병행, 끝.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니까 시행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문제가 있겠지. 그죠? 센터를 어디에 잡아라고? 실시계획을 잡아놔놓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센터로 잡아놔놓고 1번 몇 년? 1년, 2번 몇 년? 2년, 그죠? 3번 취소, 4번 파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년이 지나도록 인가 신청이 없고 인가되는데 2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취소되고 부도 파산나니까 빡깝입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그 시험장 들어가면 다음 중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놓는다니까요. 4개 놓고 요 한 개를 끌어넣을 거라고. 뭐 뻔한 거 아이가? 없는 걸 창작하진 않겠죠, 그죠? 이제 다른 데 있는 사유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중심을 안 잡고 안 해놓으면요, 뭐가 헷갈리냐면, 봐봐, 시험에 나오는 방식인데, 해제 사유가 몇 개냐면 4개였잖아. 그죠? 해제 사유. 지정되고 나서 실시기 몇 년? 어허이. 물어봐. 그러니까 들으라. 뭘 물어보는지를. 개발 계획은 몇 년이고? 2년이고, 그 사유 4개 하고, 등이 되는 사유하고, 변경 사유를 확 섞어버린다고. 그리고 문제를 내면, 틀린다니까요. 중심을 잡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해제 사유는 센터를 어디 잡아놓는다? 지정에 잡아놓고, 개발 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3년, 다음날 해제가 된다. 등이 되는 사유는요, 몇 배? 2배, 2분의 1, 1병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까지 정리해 주는 거는 제가 할 역할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대행이 나오나? 대행. 오, 대행 나왔네. 대행이 뭐야? 대행. 응? 그래. 대행이 뭐기는 대신하는 거지. 자, 한번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행.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그렇죠. 도시 개발 사업을, 자, 설명드려야 돼. 1분만 들으면 돼. 도시 개발 사업을 대신한다. 원래는 도시 개발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원래는 우리 주변에 신도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대부분 누가 다 했어요? 에? 공공이 주도가 돼서 했잖아. 그죠? 공공이 주도가 돼서 했는데, 이를 맞아. 대신하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대신할까요? 그래, 민간이 대신한다니까. 민간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새로 들어오냐면요. 요 3가지 제도가 같은 맥인데, 우리 공부반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 번째는 공모예요, 공모.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개발 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럴 때는 뭐부터 하고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운 적 있잖아. 공모하는 경우가 크게 3개잖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게 공모,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것,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죠?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는 누군가가 신도시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응모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부터 해라? 지정을 먼저 해라. 그죠? 근데 그 응모를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응모를
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개발계획을 공모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응모하겠나?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응모를 누가 할까요? 그죠? 민간 건설회사가 응모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이유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을 어떻게 하자? 채용하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간 참여기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면서 세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공모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가 대행이에요, 대행. 대행.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누가 다 했다? 공공 중에서도 주택공사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자 대신시켜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 할 건데요. 원형지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 원형지도 이거와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셋 다가 누구의 길을 열어놨다?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어떤 하나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세 개의 맥은요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하나의 그 도도한 맥이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대신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민간이 잘하는 게 있겠죠. 뭐 잘하는데? 그렇죠. 설계를 잘하잖아. 민간이 설계가 기가 막히게 하죠. 뭘 잘하죠? 분양. 뭐 이런 것들을 대행시키겠다 이겁니다. 설계나 분양. 설계가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가 설계를 잘합니까? 민간, 레미안이나 자해가 잘합니까? 그렇죠. 분양을 갖다가 주택공사가 잘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잘합니까? 민간이 잘하죠. 민간 분양시켜 놓으면 혼을 빼라핍니다. 계약서를 갖다 지도 모르게 쓰고 나오게 만들어 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대행하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공공이죠.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민간이죠.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나왔다니까. 얼마 전에 나왔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도만 알면 되죠. 그걸 갖다 달달달 외운다. 그래서 수험생이 뭐라냐면 책이 없는 건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책이 없지. 그러면 누가 대행시킨 게 나오나? 그 의미만 나오지. 그죠? 엄청 쉬운 거거든요. 근데 틀립니다. 뭐라고? 책이 없다고. 그럼 본인이 안 외웠대. 다 외워라 그러면. 그죠? 안 외워서 틀린다고? 다 외워빼라 그러면. 한번 외워봐라. 외워지는가? 책이. 한번 외워봐라니까. 외워지는가?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는 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객관식인데. 쓰라도 아니고 골라내는 시험인데. 쓰라가 아닙니다. 쓰라는 외워야 되는데 골라내는 거는요. 이해만 하면 답 찾아요. 5개 안에 반드시 범인이 한 명 있어요. 5명 안에 범인이 있다니까. 범인이 앉아가지고 꼬리를 들고 앉아있다니까. 어떤 거는 범인이 손 들고 있고요. 어떤 거는 범인이 숨어 있다니까. 그거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면 범인은 찾아내게 돼 있어요. 이해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대행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 대행이 2번 나옵니다. 공포에서. 정비법에 가면 또 나와요. 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행이 나오거든요. 취지가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행이거든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대행한대.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행하는데? 민간이 하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잖아. 왜 그래? 이 공공 무슨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자 이 말이죠. 왜?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럴 때는 대신하자. 누가 대신할까? 공공 끝. 공공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대행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요즘 개발법에 나오고 한 개가 정비사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공공이 주로 해왔잖아. 그러니까 대신하자. 누가? 민간.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공은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계나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누구예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등에 들어오는 게 민간이에요. 민간으로 적어 놓을래요? 으로 하여금 대신케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설계, 분양,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대행시킬 수 있고 이거로 시험에서 나왔죠. 다음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다음 기억연틱을 열 이래가지고 이렇게 싹 내가지고 조합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설계 분양, 그 다음에 부지조성, 내지는 기반시설공사. 대행자 선정할 때는 경쟁입 처리겠죠. 뭐. 됐습니다. 기답니다. 그 다음에 규약이라는 게 나오다. 규약은요, 소유자 몇 명 이상이 모이면 2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싸움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든다?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규정은 공공이 둘 이상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둘 이상 모인다고요? 공공. 그래서 공공이 둘 이상 모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공공이 둘 이상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게 뭐고? 시행규정이고, 규약은 누가 만드는 거? 민간이죠. 두 개를 바꿔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둘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시행규정을 만드니 어쩌니 이래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규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용어입니다, 용어. 조합이 만드는 게 뭐야? 정관이죠. 계모임에서 만드는 게 뭐야? 하지 뭐, 회치가 아이가, 회치. 아, 계모임에서 만드는 거는 회치. 그죠? 국가가 만드는 거는? 아니, 우리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법률이잖아요, 법률. 헌법 법률이잖아요. 규범. 학원에도 뭐가 있어요? 학칙이라는 게 있잖아, 학칙. 여러분, 그 등록할 때 서명 안 했습니까? 그 죽을한데 수업할 때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된다. 전화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대요. 열 몇 개를 제가 만들어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름,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하고 자필 서명 안 했습니까? 에? 그게 뒷면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된다. 피자도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적어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건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용어만. 그래서 이제 자치규범인데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치규범인데 부르는 명칭인데 다른 게 아니고 별 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치규범이다. 자치규범. 자치규범을 부르는 명칭인데 요건 아시죠? 조합이 만드는 자치규범이 뭐예요?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싸울 수 있으니까 만드는 규범이 뭐라고요? 그렇죠.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시행규정.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구속력이 있냐면 그들한테만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죠? 정관은 조합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거는 그 둘 이상 사업을 하는 사람만 구속력이 있고, 공공도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할 때 그 둘 이상 모여서 하는 사람들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꿔냅니다. 민간이 하는 걸 뭐라 부르고? 규약이죠. 규약인데 시행규정으로 출제할 겁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법 배우죠. 계약. 그죠? 계약이라니까. 약속이라니까요. 계약. 그죠? 약속된 규범이다라고 해서 이걸 규약이래 불러요. 그리고 공공이 하는 게 뭐라고요? 시행규정. 그죠?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이 뭐야? 시행령. 장관들이 만드는 법률이 뭐야? 시행규칙. 그죠? 그 다음에 시행규정. 그걸 이야기하면 또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비법 가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게. 정비법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209를 한번 가볼래요? 209.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209. 예, 확인밖에. 209 맨 밑에 11번이죠. 정관 등이라고 보입니까? 정비법은 정관 등이래가지고, 그죠? 쓰는 말인데, 자, 첫 번째. 조합이 만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 만드니까 뭐라 부르고요? 규약이죠. 시장군수 주공이, 그죠? 만드는 규범이 뭐라고요? 시행규정.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정비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정관 등이 이렇게 부를 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독 출제보다는 그 용어로 지문으로 섞여서 아마 낼 겁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과 사업 시행인데, 자, 요거 작년에 찍었더니만 안 나왔거든요. 한번 넣을 겁니다. 올해 또 찍습니다, 이거. 자, 법인의 설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워낙 많이 들었던 대장동, 그죠?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에서 대장동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나요? 우리 언론 통해서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대장동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익률 아닙니까? 민간이 너무 많이 이익을 가져갔다. 뭐 했노, 너가? 그러니까, 뺏었다, 아이가? 뺏어가지고 기반세를 만들고 했다, 아이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좀, 인맥 복귀된 거 아이가? 근데 그 돈 다 뺏었는데 안 뺏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배임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뭐 그게 뭐 배임죄고. 다른 시도에 가면 그거 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 뺏는 경우가 천지로 많은데, 그죠? 어디는 보니까 한 개도 안 뺏고 거기다가 세금도 감면해주고 막 그러던데 그게 무슨 보고 막 이거 싸우잖아요. 그 정치적 논쟁은 뭘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생겼다? 이익률. 그래서 그걸 갖다 법에 명문 규정을 둬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규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에서 나냐면요, 문제가 안 생기면 절대로 안 생겨요. 안 나와야 돼. 그게 규범으로 들어오면 안 돼. 원래 규범이 만들어지면 안 좋아요 그거는. 규범을 처음에 만드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그 규범이, 그죠? 관례화되고 행해지면서, 당연하지라고 예측 가능성 있게 행동을 하면 이상한 규범은 안 생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오지 똘개 봐라주고. 그래서 그들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니까 규범을 갖다 자꾸 또 만들어내는 거야. 둘 다 문제예요. 이상한 짓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뭘 만든다? 규범을 위한 규범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지금 이 정치적 이야기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하면 되지.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1년의 사태를 봐라니까요. 1년의 사태를 보면 이상한 짓이 없었으면 그런 규범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규범을 만드는 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안 돼, 원래. 그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자꾸 복잡해지는 거지. 그 괴로운 거 국민들만 괴로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논점이 안 됐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걸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뭘 낼까? 얼마나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두 개요. 얼마로 할 건데. 왜냐면 얼마라는 게 규정이 없어가지고 문제 생기거든. 두 번째는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그럼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문제죠. 어떻게 할 건데. 그 답 나와 있어요. 얼마로 할 건데, 그러니까 숫자가 있겠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주머니 넣어야 돼? 다른 목적으로 써야 돼? 무슨 목적? 아니, 봐봐. 했는데 이익이 났잖아. 그러면 이익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숫자를 두는 게 맞아? 그냥 포괄적으로 두는 게 맞아? 숫자를 구체적으로 둬야지.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났잖아. 그럼 이익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디로 써야 될까? 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겠지. 에이, 그게 왜 그래? 자, 그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없어요. 내용 간단해요. 시험에 나오면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총 사업비나 예상 수익률, 민간 참여자 역할 부담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만들어. 좋은 말이다. 당연히 만들어야지, 이 사람은. 자, 여기 나오네. 이윤율 나오네.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갖다 드디어 이제 명문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죠? 이윤율은 전체 사업비에서 공공이 부담하는 거 빼고 몇 프로? 10%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뭘 빼빼라? 공공이 부담하는 거 빼라. 그러니까 저들이 낸 돈에서 얼마? 10%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면 1,000억에서 10% 아닙니다. 1,000억인데 공공이 거기에서 600억을 내놨어. 그러면 민간이 400억을 냈겠죠. 그럼 지가 낸 돈에서 얼마? 그거 빼고 600억 빼고 지가 낸 돈에서 얼마? 10% 끝. 그다음에 공모. 그러면 이제 공공하고 민간하고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을 어떻게 하냐면 공모합니다. 당연히 공모해야 되겠죠. 사바사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밀실에 앉아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 방식으로 하죠. 공모 방식. 무슨 방식이라고요? 공모 방식.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민간 참여자를 선정해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과 일간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고해가지고 11,000에 알리고 나서 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바사바 했다 얘기했지. 사바사바. 적어놔. 옛날에는 사바사바 했어. 자, 공모 방식.
민간 참여자, 다만 민간 참여로 선정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해가지고 사업성을 제안해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제안한 경우로서 그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그럴 때는 공모가 아니에요. 제안한 사람이 하겠죠. 공모하지 않겠죠. 그때는 모두 갖추면 모두입니다. 모두가 포인트입니다.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모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라 그러면요. 첫 번째, 제안자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면적 얼마?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요. 이 3분의 1가 대세적인 매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민간이 그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야 같이 해가 신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도시 지역에 있어야 돼요. 도시 지역에. 면적이 얼마? 10만 미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요건을 충족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그죠?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공공과 민간이 공모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원칙은 민간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공모해라. 공개적으로 모집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이 제안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그 제안하는 민간이 전체 토지에서 얼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3분의 2. 그게 어디에 되고? 도시에 돼요, 도시. 도시, 면적이 얼마? 10만 미만이면 이 세 가지를 갖다 하나만 충족해야 돼,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면 공모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에 포함되는 것은 뭐 역할 부담하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된다. 수익률 부배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인 볼까요? 자, 공공시행자가 협약 체계를 승인받을 때는 작성한 협약 내용을 시군구를 거쳐서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지정권자한테 제출한다. 국장, 특별자치도, 대도시가 지정권자일 때는 직접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를 둔 거죠. 이 경우 협약 체계를 승인하는 지정권자는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에, 그 다음에 임기 이윤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을 만다 확인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협약 체계를 승인한 지정권자는 승인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내용을 보고합니다. 와, 이 통제장치를 갖다 엄격하게 두고 있죠, 지금. 촘촘하게 두고 있습니다. 국장이 뭐 하게 한다? 국장한테 보고. 검토. 국장은 보고 들었죠? 그럼 승인 내용에 따른 보고 내용이 위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지정권자가 지체 없이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시정명령이 들어왔죠. 그러면 시정명령에 대해서 개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맨 끝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나오죠. 자, 초과이익의 재투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일 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에서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개발 이익이 협약에 따르는 이윤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제 협약에 따라서 이윤율을 만들었어요. 이윤율을 몇 프로 이하면 10% 이하잖아요. 그죠? 그걸 초과 달성했어요. 초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초과분은 다음 용도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용도로 쓰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납부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 그 다음에 주민생활 편익 정지를 위한 주차,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 영위에 관한 시설의 설치나 비용 부담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쓰든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용지 가격을 만다 내립니다. 인해버리죠. 토지가를 내려버린 데 쓰든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걸 외울 필요 없는데 이런 거 대충 넘어가면 되죠. 뭔데 한마디로 어떻게 쓰라는 이야기인데? 주머니 넣지 마라 이 말이지 뭐. 이걸 뭐 하려고 외우노? 한마디로 공적 목적으로 써라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회계 보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지정권 요청하면 지정권자에게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되게 답니다. 자, 위탁 한번 볼까요? 위탁은 부탁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항만철도,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 매립 하는 업무를 국가지자체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고, 기초산업 토지 매수 업무는 지자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거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의 매립하고 토지 매수 업무라든지 수용 업무, 손실보상 업무 이거하고 차이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한번 보실래요? 천천히. 요거를 모의고사 하면 될 겁니다, 제가. 차이점. 안 보입니까? 그렇지. 그죠?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데, 기초산업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는 국가가 위탁받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생각해봐요. 손실보상해주는 업무라든지, 토지 수용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기초사 업무, 이런 것들을 국가가 대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한다? 지자체부터 시작합니다. 국가가 없죠. 국가가 없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여기에다 국가를 넣어야 되겠네. 에이, 시험에 하나만, 지문 딱 한 개 냅니다, 이거. 그죠? 손실보상 업무나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낼까, 아이가. 손실보상 업무나 토지 매수 업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위탁 안 한다. 국가가 수탁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공시설의 건설이라든지 공유수 매립 이런 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국가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입니다, 신탁. 신탁은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여기다가 줄만 치우면 됩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된다? 민간. 그거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지문으로 한두 개씩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훌륭한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시험에는 사업시행자는 웬만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꼭 냅니다. 꼭 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나왔네요. 조합. 바로 들어갑니다. 자, 몇 명이 모여야 돼요? 7명 동그라미.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인가를 누가 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는데 경미한 상일 때는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되는데 경미한 거 2개 시험에 진짜 잘 내죠? 주된 사무소 뭘 바꾼다? 소재지 변경.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고방법의 변경이에요. 공고방법. 공고의 변경이 아닙니다. 공고방법.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방법.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옮겨 다닙니다. 이건 뭐 옮겨 다닐 수 있죠. 이사 가면. 그러면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이요. 면적 얼마? 소유자 총수 2분의 1. 어이구, 이거 마구 똑같네. 개발계획 수립 동의 요건도 아까 면적 3분의 2와 소유 총수 2분의 1 똑같았죠. 그죠? 동의자 산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면적 산정할 때 공유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하죠. 공유일 때는 몇 명? 1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죠? 한 명이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는 때 몇 명으로 사납니까? 1명. 공유하는 사람이 갑을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몇 명? 1명.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거든요. 공람공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지. 잘하네. 알려지고 났어죠.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했어요. 자, 공람공고일 이후에, 즉, 알려지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수를 계산하면 된다. 다 배운 겁니다. 개발계획 하면서 이미 다 배운 거라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할 때는 어떻게 동의하는데 라고 하니까, 그죠?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국공유지하고 사유토지가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미달하면 누구한테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할 때는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처리라고 했죠. 그죠? 처리하면 어디에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뺀다. 그 다음에 동의나 동의 처리할 때는 동의서 내지는 철회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을 찍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샀어요. 갑이 동의했는데 그 토지를 여러분들이 매입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찬성. 그죠?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동의는도 같이 산다고 했죠.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뭐 한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사법상 법인 아닙니다.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공법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성립.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 등기하면 뭐 된다고요? 성립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립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돼요? 태어나면 출생. 법인은 등기. 법인은 등기하면 사람이 되고요. 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인하고 뭐하고 법인하고. 자연인은 또 두 종류가 있죠.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 사람이 언제 되냐면, 자연인은 출생입니다. 출생.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된다고요? 등기.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등기를 안 하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 민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이 이래 부르죠. 재산 소유 형태가 총류 이래 가잖아. 법인은 등기하면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안 배우나? 지금 내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이 법,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거 말고 흠결이 있으면 뭘 준용한다?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뭘 준용한다고요? 흠결이 있으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이 일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안 배우죠? 여러분들 그 민법 배우실 건데 민법에서 이는 안 배우실 겁니다, 아마. 권리부터 배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민법에 오면 사단법인 관련 규정이 조문이 한 4, 50개 됩니다. 30 몇 조부터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80 몇 조까지가 인 관련 규정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인. 그죠? 근데 그거 안 배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권리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부터인가 그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흠결이 있으면 요 규정은 일반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사법상의 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법적 성격은 똑같아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한번 볼까요? 의결권이 어떻습니까? 평등합니다. 의결권 평등해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도 몇 표 줍니까? 10만 제곱미터도 한 표. 한 표입니다. 한 표. 자, 근데 다만 이게 재작년에 나왔죠. 다른 조합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지 의결권하고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표인데? 한 표인데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사죠. 그럴 때는 지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두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비를 납부해야 되고 조합원은요. 그 다음에 계열리 의무가 있다 됐고,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의결권 몇 장 줍니까? 한 장이죠.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이 몇 장이에요? 각각이죠. 각각. 그죠? 그러고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공람 공고일 이후. 공람 공고일이 중요합니다. 알려지고 나서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소규모 토지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이게 원래 법 조문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상식입니까? 1인 1표주의라고 딱 했으면 상식이죠. 그게 뭐였기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이 조문이? 차별했겠지 뭐. 소규모, 그러니까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제곱미터가 1제곱미터를 차별했겠지. 뭐 문 닫아 삐고 뭐죠? 했겠지 뭐. 그러니까 이 조문이 만들어졌겠지 뭐.
선언적인 조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조문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조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과거에 차별이 많이 이루어졌겠지 뭐. 그러니까 조문에 들어온 거죠. 별로 좋은 조문 아닙니다. 이런 것들. 법 조문은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제일 좋아요. 이 구성원들이 그걸 잘 지키면, 규범을 잘 지키면 조문은 절대로 법은 복잡하게 얽혀서는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상식은, 그죠? 지켜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상식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임원 자격. 조합원은 누굴 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임원,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은 누구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 어길건 조합원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조합원이 해야 되겠죠.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정하고 감사, 회계감사를 하고. 자,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임원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근데 결격사유에 해당됐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언제 상실한다고요? 다음 날입니다. 이게 정비법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정비법에서는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당연 퇴임합니다. 당연. 개발법은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안 돼요. 임원이 안 되는데 누구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누굽니까, 이 아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산자. 경제적 무능자죠. 그 다음에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몇 년이 안 지났더라? 2년이 안 지났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요 4개는 필수한 기사항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헌법 지금 이후부터 무수히 많은 곳에서 써먹을 겁니다. 4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임원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파트 동대표 선거하거나 막 그러면 동대표 출마 자격에 보면 요 4개는 출마하지 말합니다. 어디 가도 공적 모임에 이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요. 누구냐? 첫 번째 누구라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그 다음에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야 돼요. 또는 집행 면제를 받기로 확정돼야 돼. 즉 법적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고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그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었다가 오늘 근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해 버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겸직하면 안 되겠죠? 목차의 줄작 이거는. 그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죠. 그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본인을 대표해가지고 조합하고 계약을 하잖아.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문고리를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그죠? 회사 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조합을 대표해가지고 그 조합에다가 문고리를 납품하는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땐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줘. 그죠?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여러분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고 없나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를 하면서 지 스스로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나? 그죠? 안 되잖아. 똑같이 조합에서 누가 한다? 감사가 합니다. 감사. 민법을 잘하니까 삼재가 수업하기 편하네. 진심 같습니까? 진심 같지는 않습니까? 표시 많이 납니까? 진심 같지 않은 게. 자, 총회는 뭐 해라. 요리는 옵니다. 됐다. 그 다음, 대의원회. 중요하죠?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총회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이게 정비법에 가면요. 나중에 한번 정리가 쫙 할 건데,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비법에 가면 대의원회가 100명이에요.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오건데, 개발법에서는 50명으로 개정했습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 그리고 두어야 한다가 이거 뭐야? 둘 수 있다. 대의원 숫자는 의결권 조합원 총수 얼마? 1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누구 중에서 선임한다? 똑같아요. 임원도 누구 중에 선임했어요?
조합원 중에 선임했죠. 요것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누가 관리를 대신한다? 대의원에는 총회가 관리를 대신합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요것도 어디냐? 요것을 정리 딱 해놓으면 정비법 다 써먹습니다. 이거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원리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원리 한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국가의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해? 국민이 결정하잖아. 왜 그래?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인데, 지역 주민, 자치권이라 불러요. 그죠? 국가에서는 누가 한다? 국민들이. 그걸 주권이라 불러요. 주권. 에이? 모든 권력은 누구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자가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빠 안 바빠? 엄청 바빠요. 학원도 가야 되지. 아니, 회사도 가야 되지.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위임하는 거죠. 이게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요 구조입니다. 위임받는 겁니다. 위임.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죠? 위임받는 게 이걸 수임자라 그러죠? 권한을 위임받는 걸 뭐라 불러요? 그걸 대의기구라 불러요. 대의기구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죠? 대의기구라 부르는데, 자, 대의기구가, 그죠? 위임을 받는데 그 대의기구가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다?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행정권을 위임받죠. 국가 수반으로서. 그 다음에 뭘 또 위임받아요? 누가 위임받아요? 국회죠, 국회. 국회는 뭘 위임받는다? 입법권을 위임받잖아. 왜 그래, 국회. 그래서 이렇게 뭐 한다? 위임을 합니다. 수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평생을 위임하면 안 되잖아. 그죠? 평생을 위임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제한을 둔다니까요. 대통령한테 몇 년 동안 위임하냐면 5년 동안 위임하고, 그죠? 5년 지나고 나면 회수합니다. 그러고 하다가 좀 잘못하죠? 그럼 중간에 왜 빈다? 잘라빕니다. 그죠? 그리고 국회한테는 몇 년을 위임하냐면 4년을 위임합니다. 4년. 위임했다가 4년 지나면 회수하죠. 그래서 재위임할지 자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린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어떤 데 있어서 일을 뽑아줄게 이라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회사에 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랜드하나 직원들도요. 그죠? 어떤 경우에서 니는 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불씨를 주면 안 되는데 긴장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하는 겁니다. 아니, 민주주의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어떤 일을 위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심부름입니다. 애들 심부름.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서 빵 사오라고 했어요. 시킬 수 있잖아. 카드를 줬어. 그래서 얼마든지 사올까 이러니까 10,000원씩만 사와 이랬어요. 단팥빵 사오고 뭐 사오고 이러면서 아가 케이크를 사온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애가 케이크하고 빵하고 이거 5만원씩 사온 거야. 롤 케이크,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이래가 쫙뜩 사온 거야. 10,000원씩 카드를 줬더니만. 물어봤잖아. 그게 위임했다니까? 10,000원어치 소라고 범위를 정해줬다니까요. 그 카드를 줬거든. 근데 수임자가, 애가 롤 케이크, 플러스 생크림, 플러스 내 단팥빵을 꼭 사오라 했거든. 단팥빵 빼고, 사온 거야. 얼마나치? 5만원어치. 근데 지금 집에 있는데 카드가 문자가 왔는데 5만원 이래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애가 왔어. 사들고 케이크.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사람마다 좀 다르네요. 저는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묵기는 묵는데 일단 내려놓고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왜 바로 날아가냐면 다음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굉장히 각인을 시켜줍니다. 각인. 그러면 그때 만원을 넘기려고 할 때 생각한다고. 와, 그때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 와, 이걸 만원을 넘겼을 때 얻어지는 이익과 갔을 때 제재의 이익을 생각해 본 거야.
그걸 형량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재가 더 큰 거야. 빵 한 개 더 먹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래서 자제를 한다고. 근데 오 잘했네 이러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이 얼마로 바뀐다? 10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속.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금액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사람 항상 생각한다니까. 그 제재 그걸 위반했을 때 얻어진 이익과 제재가 왔을 때를 갖다가 제재의 그 힘듦을 갖다가 비교 형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울에 달거든요. 근데 그 제재가 더 센 거지. 그럼 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안 하든지 아니면 그죠? 그걸 갖다가 수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뭐 위임했는데 위임 범위를 너무 썼죠. 너무 쓰면 이제 자르는 겁니다. 그게죠. 이민주 일반 원리입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대기업으로 위임을 하는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경험이 있냐면 위임을 했는데 대기업가 권한을 갖다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위임을 했다가 지금은 위임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위임하니까 이거 이 아들이 개판을 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자. 이거는 절대로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하자. 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국민 투표로만 확정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헌법 개정이에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됩니다. 옛날에는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도 국회한다고 국회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글자를. 국민 개개인이 글자를 못 만드니까. 국회가 통과하죠. 3분의 2가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어디 붙인다? 국민투표로 회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거예요. 요거. 대의구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장선거예요. 반장선거. 우리 반장선거를 갖다가 대의구한테 맡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여러분 반장선거 국민투표로 가져온 게 87 헌법입니다. 87 헌법. 그전에는 국민들이 안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있었고요. 걔들을 뽑아가지고 걔들이 간접선거를 해가지고 체육관 대통령 선거했다라고 이야기가 그때 뭐 역사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저도 그 나이가 어려서 태어나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역사책에 보면 그래 나온다고. 그 옛날에는 대통령을 갖다 1공화국 때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그죠? 아픈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 이 두 개는 헌법에 지금 87 헌법에 개정을 하면서 명문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거는 위임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라. 한계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 있는데 이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암기를 안 시키려고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합의 의사는요. 조합의 의사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해야 되죠. 근데 조합원들이 바빠 안 바빠? 바빠. 그죠? 매번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둔다? 대의기구를 두는 거예요. 그 대의기구로 지금 있는 게 뭐더라? 대의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대의원회. 그 대의원회는요, 총회에서 해야 될 일을 대의기구가 만다?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역사적 경험치가 우리 국민들 뇌리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기구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 자, 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의 헌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첫 단추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계, 이거 헌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의를 한다니까요. 면적 3분의 5, 소유 종수 2분의 1. 조합의 헌법이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조합의 헌법 정관. 그죠? 그 다음에 환지는요,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냐면,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환지 헌법은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헌법에 해당하는 게 3개 있습니다. 3개. 자, 개발사업의 헌법이 뭐라고요? 개발계획. 조합의 헌법이 뭐라고요? 정관. 환지 헌법이 뭐라고요? 환지계획. 자, 반장 선거죠. 반장. 자, 우리가 조합에서 반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조합장이죠. 조합장. 이 시켜서 일을 하는 임원. 그 다음에 중요사항이 뭐가 있냐면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할 때가 있어요. 합병, 해산. 우리가 지금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한 번 하겠죠. 뭐 될 때 할까요? 통일될 때. 통일될 때 안 할까?
통일이 돼. 그러면 국민투표 하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는 위정자가 결정하면 안 되지 않나? 국민투표 해야 안 되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왜 뚱띠하고 합친다? 뚱띠가 합치자 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 결정하면 안 되잖아. 뚱띠가 합치자 이라는 거야. 그럼 합칠까 말까를 갖다가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거? 그죠? 합치는 게 좋나, 안 합치는 게 좋나?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그죠? 합치면 위에 아들이 초코파이를 하루에 5천만 개를 더 먹을 것 같아. 그렇겠지. 5천만 개의 초코파이가 더 소비가 될 것 같고. 부동산 지금 중개사들 지금, 아파트 한 잔에 1000세대, 6개씩 있는데, 신의주 가서 부동산 하면, 괜찮겠는데, 개성에 가서 할까? 그러면 찬성해야 되겠네. 뭐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합병이나 해서 5개입니다. 그 관계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에서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5개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연결된다? 정비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법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5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요렇게 원리로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볼까요? 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 관리를 대신한다. 다음 사항을 제외하니까 다음 사항은 어디에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는 얘기죠. 이게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된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총회의 정권 사항이다. 총회의 정권 사항이라고 적어두실래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3개. 정관 변경. 2번째, 개발계획 수립 변경. 3번째, 판지. 적어놔. 3을 묶어 뭐라고? 헌법이잖아. 그 다음에 임원선임. 반장선거죠? 반장선거. 반장. 그 다음에 합병이나 해산. 뭡니까? 중요사항이죠. 똑같네. 우리나라 헌법과 똑같네요. 이 3개는 누가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대의규가 맡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비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은 누가 내야 됩니까? 조합장 지가 낸다고?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은 누가 낸다? 조합원들이 내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하는 거야. 탕수육 값은 누가 내야 되고? 지가 내야 돼요. 조합장 지가 내야 돼요. 짜장면 값은 누가 내고? 조합원들이 내줘야 되고, 탕수육은 조합장 지가 내야 되고, 세트 메뉴는, 여기 판례가 없습니다. 세트 메뉴는. 그죠? 짜장 하나에 탕수육 소자 하나, 그죠? 18,000원짜리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판례가 있습니다. 짜장면 값은 조합원들이 내고, 탕수육 값은 누가 내라? 조합장이 내라. 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 세트 메뉴는 아직 없다. 다 했다. 행정심판 한번 볼까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조합이 처분적 행위, 권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조합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행정심판 내지는 쟁송의 상대방 적격은 피고 적격은 누가 있다? 지정권자가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줄만 쳐놓으세요. 이건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네? 그죠? 국토계획법 시설사업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민간이 한 처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라고 했어요?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할게요. 조합까지 배웠습니다. 좀 쉴까요? 네, 실시객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